안녕하세요. 금일은 이승기 이분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후쿠 대표 전현직 이사 고소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격 중이죠. 이분 나이가 올해 37이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자기 사주를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 만세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자기 사주 팔자를 년, 월, 일 이 순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내 인생이 몇 살 때마다 바뀌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인생이 7살 때마다 변하는 거예요. 7살, 17살, 27살, 37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그때마다 정확히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승기 이분이 37이라고 했죠. 올해부터 인생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요. 갑작스럽게. 딱 불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 프로그램은 원래 예전에는 이제 책으로 직접 찾아보고 한자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찾아보면서 썼는데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산기 방식으로 딱 펼쳐줍니다. 나라는 주체는 그냥 배우고 사주는 내가 살아가야 될 환경이자 대본인 거예요.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기 이분께서 37살에 뱀이 딱 들어오니까 내 사주가 이게 나예요. 이게 나고 내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세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는 바뀌지 않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10년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7살 때 바뀌고 17살 때, 27세, 37세 이런 식으로 인생의 그림이 갑자기 그런 순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뱀이 들어오니까 내가 뱀하고 싸우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강아지고 호랑이고 올해 호랑이 해가 또 들어왔고 이 뱀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죠. 이게 남을 공격한다는 게 사실 내가 아무리 세도 내가 하다못해 상대방을 찌르면서 내 손을 좀 베일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을 뭐 팔로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내 팔이 삐끗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강자여도 결국에 나한테 피해가 있고 내 활동에 방해가 되고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 이분께서 사주를 보면 이 뱀을 내가 이제 끔찍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내 편이 정말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사주에서 이 뱀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공격을 하고 결과는 내년 이후로 나오겠죠? 그러면 내년이 이제 개묘해인데 이 이승기 이분의 인생을 보시면 이민년하고 개묘년 그러니까 내년에 다가올 개묘년에 완전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이 토끼인데 이분께서는 이제 토끼하고 호랑이하고 만나고 토끼하고 강아지하고 만나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태어난 시간까지 하면 총 네 마리인데 네 마리의 동물 중에서 내가 우위 조건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완전히 불리하게 가야 되는지 이런 조건표가 나오는데 일단 내년이 되면 우위 조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토끼랑 궁합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께서 실제로 17살 때부터 이렇게 보시면 토끼랑 이분이 궁합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데 17세부터 26세. 상계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같은 반이었던 반 친구 또래들의 말에 따르면 소위 이길 수 없어 재수없는 애였다고 한다. 공부나 운동, 음악까지 모두 잘했다고 한다는 말 그대로 인기남의 엄친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19세가 돼서 타이틀곡 내 여자라니까로 데뷔를 했죠. 데뷔하자마자 그냥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가수 활동의 첫 테이프를 끊었고 누나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연하남의 누나 신드롬을 불러온 장본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가 되면서 2005년도 1학기 수시 올 100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부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올 100이라는 게 팩트죠. 21살 때 21세에는 이제 소문난 칠공주에 출연하게 되면서 시청률 50%면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야인 시대가 이제 그 정도로 넘었다는 걸 기억하는데
지금은 50%를 찍을 수 있는 작품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드라마가 된 소문난 칠공주로 이승기는 배우로서도 얼굴을 알리게 된다. 그 다음에가 또 22세, 바로 1박 2일. 별명인 국민 허당을 기점으로 이승기의 팬이 고정팬으로 넘어 전국민적으로 급속도로 늘었죠. 24세에는 찬란한 유산마저 최고 시청률 47.1%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원조 국민 남동생이 되었습니다. 25세에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의 완벽한 성공과 2009년에 이어 골든디스크에서 2년 연속으로 음원 본상을 수상했고 멜론 어워드에서 2관왕까지 이뤘고요. 거기다가 SBS 연예대상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점기가 이제 이승기 이분의 인생은 26세라고 했잖아요. 26세에 전성기의 막을 내리고 1박 2일과 강심장을 하차하게 됩니다. 이제 내리막을 경험하는 27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27세부터 인생 하락기에 들어간다. 편관이다. 이게 뭐냐? 나한테 상해를 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한테 내가 상처를 가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나 내 예전의 인기를 다시는 재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성장기였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제 27세 이때부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예요. 쌓아놓은 명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마찰도 있고 나한테 인생이 전반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합니다. 그게 무려 10년이나 되고요. 사람은 이런 시기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승기 이분 같은 경우는 27세부터 천천히 하락하죠. 이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하락을 경험할 때 천천히 하락해요. 그래서 잘 눈치를 못 채요. 근데 10년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정말 하락기였구나를 본인이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서는 나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져요.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후쿠 대표. 이분이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시기를 보시면 27세 이 시기 이후일 거예요. 36세까지. 그래서 이승기 씨 이분이 올해 싸움수가 딱 들어왔으니까 그냥 바로 공격을 해버리고 있는 중이고 이때 10년 동안의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이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묘자리에 앉아 있는데 묘가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묘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은폐하고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뱀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행히 충돌을 일으켜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왜냐면 이분께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제 사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개를 꺼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아무리 타인이 잘못을 했어도 그걸 쉽게 내뱉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걸 감추다가 이제 터진 걸 거예요. 내 인간관계나 내 이미지에 뭔가 타격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에 이 사건들이 감춰졌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죠. 군대도 이때 갔던 거고 36세까지 그 다음에 런닝맨, 뭐 꽃보다 누나, 신서유기, 14부 일체 예전에 1박 2일 때나 뭐 가수로 데뷔했을 때 내 여자라니까 해서 등장했을 때 그 느낌이 다시 재현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사실 A급의 인생인데 A급에서 B급으로 가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승기를 예전에는 이제 국민 남동생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차 기억에서 잊혀지는 시기가 27세에서 36세 이때 자기 인생이 마이너스가 될 때 성장기가 아니라 하락기 내가 쌓아놓은 걸 조금 깎아 내려가는 시기 마이너스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다시 전성기를 누릴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 사주가 잘 빠진 사주고 거기다가 이제 물사주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워낙 이제 재능이 있고 일단 관상을 보시면 이제 꺾이는 관상이 아니잖아요.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귀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귀가 쫑긋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죠.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도 참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서도 귀가 좋은 사람이 있고 참에서도 귀가 좋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도 귀가 좋은 사람들은 좋아요. 참이든 악이든 결국에 나한테 도움되는 악은 참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 앞에 가면 착한 놈이 돼요. 이 먹이사슬 구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인성을 뜻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참이 되는 거예요. 먹이사슬 구조에서.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고 평가를 받아도 나한테 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악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구조로 바라보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귀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록이라고 하죠. 이 눈썹. 이 눈썹이 사람은 가장 중요해요. 이 눈썹 라인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사람. 눈썹의 모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 관상이 안 좋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 때 이제 눈썹은 부모님이 사랑을 안 해주시면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눈썹을 기준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보실 때는 이제 뼈대를 보시면 돼요. 뼈대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명예롭게 갈 수 있는지 이 뼈대가 살아 있으면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살아있죠. 살아있고 T존이 완벽하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입이 큰 사람들, 입이 크거나 치아가 큰 사람들은 이제 먹을 복이 많은 사람들, 입이 작은 사람들은 먹을 복이 없는 사람들. 앞턱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격형이고 이게 뭐냐? 성공욕이다. 성공욕이 있는 사람들은 앞턱이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거의 이 정도면 완벽에 가깝다. 완벽에 가깝고 이렇게 태어나기도 확률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뭐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강호동보다 팔자가 더 좋아요. 강호동 이분께서 뭐 팔자가 좋으신 분도 맞는데 사실 둘이 있다 그러면 더 센 사람이에요. 더 강한 사람. 강호동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강자예요. 강자. 그래서 이제 사람은 뭐 덩치나 외모를 가지고 더 셀 것 같다, 약할 것 같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강호동이 사자예요. 그리고 이승기가 치타예요. 근데 사자랑 치타랑 싸워서 무조건 사자가 이기진 않잖아요. 치타가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이 사람 내면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약자인지 뭐 이런 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뭐다? 하수다, 하수. 하수들이 보통 겉모습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 이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힘 세면 장땡이고 목소리 크면 장땡이였거든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 뭐가 변하냐면 말이 센 사람들이 강자가 되는 것이고 힘이 백날 세봤자 앞으로는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뇌로 제압을 해버리면 이제 힘이 센 사람들은 두뇌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머리 쓰는 걸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힘센 사람들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안 되고 두뇌로, 말로 제압을 해버리면 오히려 힘센 사람들이 초등학생처럼 순진해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없는 영역을 파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약점을 딱 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강호동보다 이분이 힘이 약하지만 두뇌는 잘 빠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성이 되는 거고 더 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축구 같은 경우도 메시의 키가 169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축구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169인데 축구를 제일 잘합니다. 이 사람이 밸런스가 중요하는데 힘 몇 퍼센트, 두뇌 몇 퍼센트, 키 몇 퍼센트. 키가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두뇌가 또 강하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딱 맞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사주도 결국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탁 나온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사주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뭐 내가 1월 2일 날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주사위를 던졌을 뿐인데. 근데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갑자기 30대에 성공하고
30대에 갑자기 결혼하고 20대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연락이 와서 직장에 취직을 한다거나 우연찮게 책을 만졌는데 그게 공무원 서적이었는데 내가 3개월 공부해서 갑자기 합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사주를 알고 계시면 인생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주가 결국에 정해 있는 수순이고 내가 그 순서가 오기를 기다려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식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사주가 열리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열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늦게 열리는 사람들은 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많이 받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자기의 인생이 30대에 열리는지 40대에 열리는지 50대에 열리는지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안 되는 시기에는 막연하게 도전해봤자 안 되는 건 사실이 맞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백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로는 쉽죠. 근데 노력해도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우연찮게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골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노력을 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노력은 백날 해봤자 재능을 못 이겨요. 재능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재능을 펼칠 수가 없어요. 이 사주란 것이 바로 이 환경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특정 나이마다 그 환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시기에 어느 학교에 몇 반이었을 때 행복했던 시절이 기억날 거예요. 근데 괴로웠던 시절도 기억날 거예요. 누군가는 학창시절 전부가 괴로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30대, 누군가는 50대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이게 자기가 행복을 열어갈 수 있는 시기가 이 참 신기하게 주판처럼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시기가 돼야지 인생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전성기라는 것은 절대로 30년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이승기 이분께서도 사실 전성기를 경험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사주가 우상향을 하는 사주는 맞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사주는 맞기 때문에 다만 사랑만 받았던 그 시기는 다시는 열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의 획을 긋는 10년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재물이 많다 적다 이걸로 평가할 수 없고 그 시기가 딱 오면 내가 개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내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안 들켜요. 운이 나쁠 때는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하는 거 족족 사람한테 의심을 받고 혼나요. 그래서 금일 방송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